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임진선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이었습니다. 현대 시대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대표님, 전통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1부에 한국서가협회 한윤숙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한국서가협회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서가협회 이사장 한윤숙입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한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먼저 인생 이야기에 대한 일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2부에서는 몸담고 계신 한국서가협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서가협회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서가협회 설립 취지문 맨 앞에 민주적인 연합체로 서예 문화를 바로잡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32년 전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서단의 원로 중진, 중견, 신인 모두가 참여하여 반목과 불신을 과감히 청산하고 서단 화합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한국서가협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서예 발전을 위해 서단 통합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시 그분들의 해안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서예술의 가치 위상을 높이고 미래를 열기 위해 해와 일변동이 미흡해서 분리 독립하여 한국서가협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이 또한 현재 서단의 상황을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 취지와 함께 운영이 되고 있군요. 그러면 한국사과협회 회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며 또 회원이 되는 자격 기준이 또 있을까요? 네, 현재 한국사과협회는 초대 작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대 작가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서예전람회에서 입선을 1점으로 해서 12점을 취득해서 초대 작가가 됩니다. 현재 1000여 명이 넘는 초대 작가가 배출되었고요. 또한 1회 이상 입선을 하는 경우 준회원이 됩니다.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제 좀 더 저희가 그 준회원들에게 그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함으로써 준회원의 수를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이제 중앙의 서가협회와 함께 서가협회는 15개 지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회는 또 각각 각 지역의 서예전람회를 실시하고 그 지역에 초대 작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준회원의 자격을 이제 확장을 한다라는 말씀은 조금 더 한국서가협회에 왕성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출정표 같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초대 작가님들도 많이 또 발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15개 지회에서 많은 활동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또 기대 또한도 되는데요. 한국서가협회는 그러면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서예인들의 예술 단체이기 때문에 그 활동으로서는 우선 창작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서가협회 초대 작가들은 다양한 서예 단체에 소속되어서 그룹전을 하거나 개인전을 하면서 작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할로는 이제 활동으로는 교육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대학 강단에 서거나 문화센터 등에서 서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초대 작가들이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서예가로서 생업에 종사하도록 여러 각도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협회에서는 수련회, 동호인 모임을 지원하여 상호 교류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가협회의 많은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에서 서예인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서예의 역할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고요. 또 속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는 복잡하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정신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서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제 서예의 공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대인에게는 정신적 위로와 안식이 필요합니다. 서예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그 서예를 하는 동안 느끼는 어떠한 심리적 포용성, 또 지필묵이 주는 격조와 품위 등은 물질 만능 사회의 병폐, 즉 인간성 상실이나 자아 상실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둘째, 자극적 말과 영상 매체가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서예는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켜 줍니다. 오로지 흙과 벽으로 자아내는 선의 세계는 명상적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서예는 문자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글감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히 좋은 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서여기인이라고 해서 서예는 자신을 오롯이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종의 정신적 수양이 전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예를 함으로써 그 본인 자신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 자체의 품격 또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여기인.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 바쁜 시대에 쫓겨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서예만큼 좋은 취미는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명상이라고 하는 저희 요즘 많이들 찾고 계시는 그런 분야에서도 서예와 함께하는 명상 이런 것들이 서예인들, 젊은 서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시도해 볼 만한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네. 또 서예인이 아닌 맞습니다. 입장에서 또 그런 생각을 네. 또 하게 되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한국 서가협회 이사장님으로서 한국 서예의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미래의 전망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서단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정적으로 전통예술이라는 관점에서만 서예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예술의 흐름을 포착하고 서예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그런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의 미감을 담고 또 그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어 사람들이 서예 작품을 소장하고 또 집에 서예 작품을 걸고 싶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또한 한국 서예가 세계 미술 시장에서 인정받을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즉 서예가 예술 작품으로서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도 서예 작품을 집에다 이렇게 걸고 싶은 그런 소장욕을 느끼는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이제 개인의 취향인데 이렇게 서가협회에서 또 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많은 활동을 통해서 그 서예의 일도 모르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조금 더 안목도 키우고 문화생활에 있어서 좀 더 활발한 또
또 활동을 또 기대해보는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한국서가협회의 비전과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남다른 각오와 다짐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한국서가협회는 그 시스템이나 재정이 매우 건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던 그것을 하기 위한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재정적인 기반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한국서가협회를 서단 최고의 단체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서가협회가 다른 단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갤러리를 협회에서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초대 작가들이 이제 서가협회 회원들이 또 좀 더 확장해서 서예가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 서가협회뿐 아니라 우리 서단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4년이라고 하면 이제 2023년부터 재임을 하신 거면 네. 4년이면 앞으로 짧지만 긴 시간 동안에 또 활동을 또 기대해 보게 됩니다. 서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예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또 가깝게는 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뭐 어떤 교육기관이라든가 방법들이 혹시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서예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서예가 우리 사회나 우리 개인에게 주는 역할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예를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앞에 그 질문이 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이제 그 우리에게 이러한 그 정서적인 또 사회적인 도덕의 기능까지 하는 이런 서예를 어떻게 하면 이제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제 서예가 도제 교육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예술 교육이 대학을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서예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일정한 선생님을 선택해서 그 밑에서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단이라고 하는 어떤 서예 단체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교육기관을 찾아가셔서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동다송이라는 차 관련된 시를 이렇게 서예 글씨로 멋있게 쓰신 분을 네. 제가 보고, 나도 이렇게 펜글씨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고민이었었는데 마침 계셔서 여쭤봤었는데요. 일단은 가까운 서실에 가서 이제 한일자부터 쓰는 연습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국서가협회에 현재 한교나 서원 그리고 또 유림사회는 고령화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학을 전공하신 서예인들이 향교와 서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면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지 않을까. 강사로서 또 그 네. 강사의 수강자들로서 또 이렇게 좀 연령대에서 우리가 좀 많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물론 그 시너지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는 나이를 먹을수록 기능이 떨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 역할은 축소되는데 그거는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서예는 인소그로라 하여서 나이에 따라 그 작품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나이에 따른 멋과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년 문장은 있어도 소년 명필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향교나 서원에서 서예인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문자를 매개로 하는 서예는 좋은 글감이 중요한데 향교나 서원에서 사서 삼경이나 성현의 말씀을 서예로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이렇게 사서삼경의 문구라든가 이런 문장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이제 문장이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작품을 의뢰를 받고 나서 주로 하는 일이 그 논어나 또 뭐 맹자 뭐 당연하고요. 그런 사설을 펴서 제가 쓰고 싶은 글감을 찾는 거를 먼저 하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그 글감에 따라서 이거를 예서로 풀어가면 좋을까, 뭐 행서로 풀어가면 좋을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체를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서체를 고르고 이 문장과 그 어떠한 종이가 어울릴까 그런 거 이거를 어떠한 크기로 쓰면 더 좋을까 이런 거를 구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호연지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분방하게 뭐 그 호연지기 부분을 크게 이제 부각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품을 구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전에 있는 말과 말씀과 이제 서예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종합 예술인 것 같습니다. 이 질감까지도 이런 종의 두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작품이 나올 거라고는 일반인으로서 생각을 못했는데 종합 예술로서의 그런 작품을 또 저희가 또 경험을 하게 되네요. 서가협회의 회원들이 이제 앞으로 준회원의 뭐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향교와 서원에서 활동을 하시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유림방송은 다양한 전문가의 방향들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예인들이 유림방송에 많은 참여를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떠한 컨텐츠들이 우리 또 서예가 분들께 또 이렇게 유익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유림방송과 서예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예 관련 콘텐츠는 연구를 하고 한다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림방송하고 서예를 접목할 수 있는 거로는 서예 실기 교육 콘텐츠가 있겠죠. 한문 서예와 한글 서예를 기초부터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쓰는 법, 사주단자 쓰는 법, 뭐 축의금, 부의금 봉투를 쓰는 법이라든가 부채 쓰기, 연하장 쓰기 등 생활에 관련된 서예도 굉장히 호응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 서예를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지방을 쓸 때 어떤 이제 쓰는 법에 대해서 쓰고 그거를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늘 쓰는 그 축의금, 부의금 봉투도 이 붓글씨로 써서 했을 경우에 훨씬 품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축의금 봉투 같은 경우도 안에 이제 간지를 넣어서 어떤 식으로 쓴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러면은 호응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우리 유림방송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하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예가가 진행하는 궁궐 현판 둘러보기 이런 거요. 이제 궁궐의 현판이나 이 글씨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서예가에 따라서 그 현판이나 주련의 글씨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징이 있고요. 시대적인 특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흥미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강의가 있다면, 콘텐츠가 있어서 한다면 저도 그 방송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또한도 한자 쓰기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어느 땐 도장을 찍어서 네. 이제 축의금이나 이렇게 봉투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안에 쓰는 그런 글들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단오에 저희가 부채 선물하는 그런 초콜릿 선물 말고 또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데, 부채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럴싸하게 제 이름은 또 써서라든가 이렇게 사서삼경의 문장을 써서 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런 컨텐츠가 또 이렇게 유림 방송에서 이루어지길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한국 서가협회를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유림 방송의 발전, 저희 유성말리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또 부탁드려 봅니다. 네. 우리는 다양한 욕구가 충돌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에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유림방송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의 유교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유림방송의 기능과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리라 생각하고 유림방송의 발전을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학자이시고 또 서예인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예는 고차원의 예술입니다. 한 획에 온갖 변화가 담겨 있고요. 검은 먹색에는 수만 가지 색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흑백의 조화만으로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예술, 서예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먹색에 수만 가지 색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이 심금을 울리는 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에 의해서 또 우리 이사장님의 인생사 이야기, 2부에서는 한국서가협회, 우리 이사장님의 한국서가협회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는요, 한국서가협회 한윤숙 이사장님을 모시고 한국서가협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귀한 자리,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1, 2부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임진선이었습니다.